자, 후계 법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스프링 또는 이제 고무는 이제 가해주는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길이가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스프링이죠. 그 0이라는 데가 원래 이제 스프링이 어떤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길이가 그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 늘어나기 시작하는 기준점으로서 이제 원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힘 F 분동을 하나 이제 갖다 올리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힘을 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스프링이 늘어납니다. 그때의 길이를 X, F를 가했을 때 X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비례상수를 이제 K라 두고요. 그래서 F는 이제 KX다. 그 다음에 분동을 하나 더 갖다 올리면은 EF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일 때 X만큼 늘어나니까 두 배로 이제 무거워지면은 두 배로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선형이라고 합니다. 선형 스프링이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선형 스프링이다. 그래서 가로축은 이제 늘어난 스프링의 길이고, 세로축은 가해주는 힘의 크기. 그랬을 때 F와 XY 관계가 F 이퀄 KX다. X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상수는 K로 해서 F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선형 스프링은 이제 까만 이제 1차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제 기울기가 어떤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무도 이 선형일 것 같지만은 고무는 좀 다릅니다. 그 우리 헬스클럽에 가면은 이렇게 근력 운동하는 당기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처음에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에서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정말 그때 힘들어요. 근데 뭐 저기 이제 헬스 기구니까 좀 심하게 하면 이제 인대가 너무 나가는 뭐 그런 이제 사고가 일어나겠죠. 이 고무는 이제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 스프링 늘어나는데 선형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고 비선형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K 늘어난 길이의 제곱, KX 제곱 또는 뭐 KX 3승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날수록 그 당기기가 이제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그 재료학에서는 이제 선형일 경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 탄성 재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스프링 앞 슬라이드에서 그 스프링은 이제 길이 방향 늘어나는 것만 고려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봉 재료는 단면적이 있어요, 직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기게 되면은 뭐 저기 당연히 직경 자체가 좀 줄어들죠.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봅시다. 그 첫 번째 그림에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직경이 줄어드는 현상을.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봉재료와 스프링이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선형 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봉길이 L이라 하고 원래 이게 L입니다. 힘을 P를 주면은 단면적이 A인 상태에서 델타 L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힘을 2P를 주게 되면은 2 델타 L만큼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선형으로 쭉 뭔가 늘어나죠, 그죠? 그때 이 선형 관계식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 우측에 보면 이제 응력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해야 됩니다.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해주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었을 때, 즉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 그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집중력, 요걸 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힘하고 응력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손바닥에 1kg 넓적한 걸 이렇게 얹어 놓는 거하고 그다음 바늘 이렇게 대고 1kg 누르는 거는 다르죠, 그죠? 엄청 아프죠, 그죠? 예. 그게 어떤 응력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응력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형률. 원래 길이 L이었는데 델타 L, 2 델타 L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L분의 그러니까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이거를 그 응력식 제일 끝에 보면은 E자처럼 생긴 게 있죠. 그 엡실론이라고 하는데 엡실론 이거를 우리가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거기 보면 되죠. L분의 델타 L. 그러니까 비례상수가 뭐냐? 그 뭐 시편 시험에서 이제 결정하는 건데 0의 개수라고 합니다. 0의 개수 기울기. 그렇게 해서 이제 시그마는 이 에필론. 그 에필론에 대한 1차 함수죠. 그죠? 그럼 저렇게 직선으로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기울기가 2인데 요것은 이제 0의 개수다. 요것이 이제
선형 탄성 재료에 대한 요약입니다. 뭐 스프링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스프링에서는 F 이퀄 KX인데 여기서는 시그마 이퀄 E 엡실론. 그 다음에 이제 선형일 경우에는 힘을 제거하면은 원래 그대로 돌아오죠, 원점으로, 그죠? 그 인도나 중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제 요런 이제 묘기 같은 거를 많이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겉보기 보면은 참 대단하죠, 그죠? 그 체중이 뭐 예를 들어서 한 60kg 정도는 될 거예요, 그죠? 다들 60kg 정도 되는데 그 명치에 그 창끝 두 개하고 저 뒤쪽 발은 보니까 그냥 올려만 걸쳐만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힘을 받지 않는 것 같아. 결국은 자기 전 체중을 두 뾰족한 창끝 위에 싣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나중에도 DF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그 어떤 재료, 이 살갗이라는 재료 또는 창이라고 하는 금속 재료의 그 인장 강도 이런 허용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뭐 살갗이 금속보다 뭐 강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제 이 그 트릭이 있는데 그 지금은 이제 겉보기 창이 쑥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창 끝이 최소한도 끝부분이 뭉툭할 거예요. 근데 이제 쑥 들어가니까 이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이죠. 아니면은 뭐 그 정도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안에 그 저희 단면적 A를 늘려주기 위해서 창 끝에 저렇게 이제 그 적어도 내가 볼 때는 뭐 100원짜리 동전 너무 작고 한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로 면적을 넓혀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체중이 한 60kg 정도 되더라도 몸이 이제 그 무술을 수련했으니까 참을성도 있겠죠, 그죠? 견딜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겉보기는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은 분명히 단면적을 늘려놔서 그 통증을 참을 수 있도록 해놨을 겁니다. 자, 응력과 변형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력은 이제 원어로 이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우리 그 심리적으로 받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하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힘 받았을 때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 단위 면적당 힘, 집중력, 그걸 이제 응력 스트레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비율을 변형률, 이거는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인. 스트레스와 이제 스트레인, 응력과 변형률,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이 변형률은 길이분의 길이니까 단위가 없죠.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봉을 갖다가 봉재료를 이제 당기면은 이제 늘어나죠, 그죠? 어떤 변형률 값을 엡실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편 동시에 직경이 쫄아듭니다. 직경이 델타 D만큼 뭐 쫄아든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엡실론은 원래 길이분의 그 늘어난 길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엡실론 프라임, 왜 점 찍어놨죠, 그죠? 엡실론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경의 어떤 이제 변형 비율이에요. 원래 직경이 D였는데 저기 쫄아들면서 델타 D만큼 변했다. 그걸 엡실론 이제 프라임이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으로 보면은 이제 길이 방향, 우리 그 봉제하면 길이가 길잖아요, 그죠? 길이 방향의 변형률은 그냥 변형률 또는 세로 변형률. 그다음에 이 직경이 쫄아드는 것은 이제 가로 변형률 또는 아마 그 문제 보게 되면 이제 횡 변형률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두 개 같은 말입니다. 가로 변형률 또는 횡 변형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변형률이 있는데 그 물질별로 이 가로 변형률 때 세로 변형률 비율을 구해 보게 되면은 대략 0.3 정도 나옵니다. 탄소광의 경우 0.3 일정해요. 뭐 봉이 좀 굵든 뭐 길이가 길든 해보게 되면은 0.3 정도 그 비율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이거 V가 아니고 누라고 합니다. 누. 다 그리스 문자예요. 골치 아픈 거는 이제 그리스 문자로 처리한다. 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마 프랑스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포화성 또는 뭐 포화정 뭐냐 근데 이제 포화성 비 대략 탄소광의 경우 0.3이다. 길이 방향 늘어나는 걸 1이라고 했을 때
직경 방향으로 이제 0.3 정도 줄어들 수 있다. 뭐 그런 탄성학 그 어떤 시험 결과입니다. 자, 변형률에 따른 이제 시편에서의 그 응력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가는 선으로 사각형을 그려놨죠, 그죠? 거기가 이제 탄성 영역입니다. 탄성 영역의 특징은 그 시편에 하중 P를 가했다가 제거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원상복귀가 되어야 됩니다. 길이가 늘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영역을 넘어서 하중을 좀 더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제 항복 응력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항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중을 제거했을 때 약간의 그 영구 변형이 남습니다. 일단은 하중을 제거하면은 점선을 따라서 쭉 내려와요. 그 기울기는 이제 0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죠? 내려와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원점에 오는 것이 아니고 약간 옆으로 이동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우리 탄소광의 경우에 그 비율이 이제 0.002 정도로 잡는데 퍼센트로 하게 되면 이제 곱하기 100 하면은 0.2%죠. 뭐 그 정도 늘어난 데까지는 현실적으로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항복 응력이라고 합니다. 즉 항복 응력이 가해졌을 때는 하중을 제거해도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재보면은 변형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항복 응력보다도 이제 하중을 점차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 시편의 가운데 부분이 가늘어져요. 그러다가 저기 인장 강도라고 쓰여 있는 데 있죠, 그죠? 거기까지 가게 되면 거의 이제 끝난 겁니다. 이 시편은. 그 항복에서 이제 인장 강도까지 가는 데는 힘을 조금만 증가시켜도 단면적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응력은 이제 힘 나누기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힘을 조금만 증가시켜도 그 응력이 그 조금 증가한 데 비해서 이 변형률이 확 늘어나죠. 인장 강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은 그 의미가 없어요. 그때 힘을 제거해도 아까 그 점선에 따라서 이제 쭉 그 돌아오게 되면은 그 영구 변형이 엄청나죠, 그죠? 한참 길어져 있죠, 그죠? 그 원래 목적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장 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저절로 단면적이 줄어들면서 아예 네킹 끊어지는 거죠, 가늘어지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파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괴가 돼서 단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 그 변형률 대 응력 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빨간 선으로 이제 허용 응력이라고 이제 찍어놨는데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설계할 때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설계 목표를 줍니다. 허용 응력 얼마다. 사람이 설정하는 거죠.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죠? 허용력을 주고 그 내에서 이제 응력이 발생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 응력이라는 게 대체로 보면은 이제 항복 응력보다 좀 짜게 더 작은 값을 줍니다. 항복만 해도 벌써 이제 아까 0.2%그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죠? 0.2%가 적은 게 아니죠. 길이가 길면은 그죠? 그 뭐 참고로 이제 그 철도 그 레일이 긴 봉으로 돼 있는데 그 여름철에 이제 열 받아서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그 레일 간에 틈새가 있는데 그게 서로 닿습니다. 거의 많이 늘어납니다. 길수록 0.2%라고 해도 그 늘어나는 그 효과가 이제 상당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항복 응력이나 이제 인장 강도는 시편 테스팅에서 딱 결정이 돼요. 그다음 허용 응력은 설계할 때 어떤 이제 이 넘지 말라고 주는 값이고, 그럼 이제 자기가 뭐 사람마다 설계할 때 다 다르니까 모양도 다르고 하니까 이제 그 힘, 단면적 계산해서 자기가 설계한 응력이 허용 응력을 이제 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기준 강도와 안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강도는 또 기초 강도라고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한번 설명을 한번 했었죠. 그 하중의 종류와 그 사용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힘이 가해지는데 변하지 않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서 있는데 건물이 집안에 위에서 내리 누르겠죠, 그죠? 그 하중이 그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정하게 이제 그 닭다리 시편에서 당긴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탄성화완도 내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 저기 진동을 주는 거예요. 약간 들쑥날쑥 이렇게. 그 또는 이제 그 저거에 이제 그 상당히 좀 낮은 범위에서 그렇게 심한 하중은 아닌데 그 어, 당겼다가 인장했다가 압축했다가 인장했다가 압축했다가 뭐 요런 하중을 계속 그 주게 되면은 요런 거를 이제 반복 하중이라고 합니다. 반복 하중. 그다음에 충격 하중은 이제 기계 재료 그 시험 장치 할 때 그 샬피 또는 아이조드 충격 시험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죠? 뭐 뒤통수 한 방 때리는 겁니다. 시편 걸어놓고 때려서 이제 부러질 때까지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때 바늘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충격 하중. 그 다음에 고온 장시간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 그 전투기 전투기가 이렇게 이제 그 뜨면은 한 뭐 3시간 4시간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 터보 팬이라든가 터보 제트의 경우에 안에 그 온도가 아마 한 화씨로에서 한 1400, 500도, 한 7, 800도 정도 몇 시간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그 장시간 동안 금속이 뜨거운데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크립이라고, 크립 하중. 장시간 노출해 놓게 되면은 이게 좀 늘어나요. 이게 이제 흐물흐물해지면서 많이 녹지는 않는데 녹으면 안 되죠. 이제 빙계 떨어지니까. 주로 이제 보일러, 그 다음에 그 항공기 그 터보젯 엔진, 뭐 이런 경우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은 이 크립 하중을 받게 됩니다. 자, 기준 강도는 이제 각 경우의 기준 강도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죠. 자, 정하중의 경우 우리 앞에서 닭다리 시편 설명했지만은 항복 응력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항복 응력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하중을 제거해도 영구 변형이 남습니다. 거의 뭐 0.2%까지 어떤 길이 같은 게 이제 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극한 강도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항복 응력하고 거의 뭐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극한 강도, 항복 강도 같은 말입니다. 그 항복 응력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극한 강도의 항복 응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인장 강도가 있는데 이 시편을 당길 때 그 어떤 응력이 걸릴 수 있겠죠. 그 한도를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의로 이렇게 그 얼마 지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설계 핸드북, 재료 핸드북을 보고 이제 지정을 하는데 주로 이제 항복 응력이나 이 극한 강도를 인장 강도로 많이 지정을 합니다. 자, 반복 하중. 예를 들어서 뭐 인장, 압축 뭐 이런 거를 뭐 되풀이해서 그 시편 시험을 한다. 이럴 때 이런 그 시험 자체를 피로 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장 압축 그 응력이 굉장히 작아도 한 100만 번 이상 하게 되면은 시편이 흐물흐물해지고 금이 가서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피로 한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설계할 때 그 몇 가지 팩터를 그 핸드북 보고 이제 계산해서 그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충격 가중은 뭐 이제 빵 때리는 거죠. 이제 때릴 때 이제 깨져나가는 그 충격치를 보는 거고, 이제 고온 장시간 사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크립 한도라는 거 있죠, 그죠? 크립 한도. 고온에서 오래 있을 때찍그 늘어날 수 있는 그 한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하중의 종류와 이제 기준 강도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될 때에 그 사용 환경에 따라서 기준 강도가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죠? 안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설계하려면은 이 안전 계수 또는 안전율이라고 하는데
그 정의가 허용 응력분의 기준 강도예요. 아까 우리 닭다리 시편에서 봤죠, 그죠? 이 허용 응력 이상을 가하게 되면은 그 시편이 아작이 나는 겁니다. 끊어져서 파단이 돼서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 응력이 이제 100이 있으면은 허용 응력으로 설계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낮춰서 설계해야겠죠. 위에 이제 그 기준 강도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정하중의 경우에는 항복 응력이죠, 그죠? 항복 응력. 항복 응력 나누기 이제 허용 응력. 그러니까 그 안전율, 안전계수를 산정하는데 기준점이 이제 허용 응력 대비 몇 프로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설계 이제 여러 번 종사했는데 70%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력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사각형 이제 시편이 있으면은 둥그렇게 이렇게 집 파먹듯이 판 게 있죠, 그죠? 그걸 파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파먹은 그쪽에 단면적이 줄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응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는 뭐 길쭉한 시편에서 가운데 구멍을 따냈다라든가, 그러면 구멍 아래 위로 해서 딱 잘라보게 되면 단면적이 줄어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필렛 이거 뭐 오토캐드나 뭐 저기 NX 설계할 때 이건 라운드 따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기역자로 탁 튀는 거기에 라운딩을 줘야 되죠, 그죠? 급격하게 모양이 너무 변하면은 수평으로 가다가 수직으로 간다. 그런 포인트에 이제 응력이 집중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필렛을 따줘야 된다. 또는 뭐 라운드란 말도 많이 쓰죠, 그죠? 그다음 키홈 뭔가 끼우기 위해서 홈 파놨는데 거기도 응력 많이 걸립니다. 즉 모양이 급하게 변한 영역에서 큰 응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응력 집중, 영어로는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설계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저기 오토캐드나 그 기계제도 뭐 이런 데서 그 많이 그려보면은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허용 응력, 안전하게 재료를 사용이 가능한 그 최대 응력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 앞에 그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설명을 했죠, 그죠? 이거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설계할 때 보면은 이제 하중 크기에 따라서 이 안전율 값이 바뀝니다. 그걸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안전율이 가장 큰 게 충격 과정이죠. 한번 빵 때릴 때 그 제품이 그 살아나야 돼요. 이제 우리 자동차도 뭐 충돌하게 되면은 다 찌그러지잖아요, 그죠? 사람은 살고 뭐 엔진도 좀 우그러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충격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번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번 하중. 저희 피로에서의 반복 하중하고도 비슷한데 그 피로에서 반복 하중은 이제 잘게 주는 거예요. 잘게 가느다랗게 우리 그 음성으로 모사하게 되면은 따라라라 이렇게 주는 게 이제 이 피로 하중이고 교본 하중은 내가 엊그제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중국의 그 둥관 지역인가 이렇게 현수교를 해놨는데 차들이 쭉 지나가는데 그 파도가 치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떤 이제 그 부는 이제 그 강한 이제 강풍하고 공진이 돼가지고 다리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그 무너질 것 같은데 장애들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교번 하중이라고 합니다. 무섭죠, 교번 하중. 그래도 충격 하중보다는 이제 약한 거예요. 반복 하중은 좀 변동을 해도 그 폭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하중이 이제 가장 그 저기 안전율이 적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율이라고 하는 거 결정 시에 고려해야 될 요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재료의 신뢰성 같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조선 설계, 갑판 설계를 한번 했는데 그 컨테이너 선 보게 되면은 위에 이제 그 컨테이너도 엄청 많이 올리죠, 그죠? 거기 칠판을 이제 그 포스코에서 주문을 하는데 그 탄소광 그 A 그레이드라고 있습니다. A급. 그 재료의 신뢰성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 그 잘라내서 시편 만들어서 해보게 되면은 성능이 이제 그 예측된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허접한 재료 하게 되면은 글쎄 뭐 글쎄 뭐 자꾸 중국 예를 들긴 좀 그런데 중국 제품들 보면은 불량 같은 거 되게 많죠, 그죠? 속에 뭐 이렇게 까보면은 엉망진창이에요.
그 재료에 어떤 신뢰성이 있는 거죠. 이제 제품 자체도 신뢰성이 이제 형편없고. 그래서 그 컨테이너 선이나 뭐 LNG 선 이런 거 만드는데 뭐 재료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이 제품이 어디에 사용되는데 여기 가해진 하중이 뭐 정하중이다, 또는 반복 하중이다, 충격 하중이다, 고온 하중이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 다음에 이제 정밀하게 응력 계산을 해야죠. 응력 계산은 뭡니까? 하중값, 하중을 알고 단면적을 정확히 알면은 정확한 계산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계 요소 설계나 기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넘어가면서 그 기출문제 연습을 좀 하면서 이 새로운 용어, 컨셉 같은 게 많이 나왔는데 소화를 좀 시키도록 하죠.